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1월 10일, 지금 현재 시간 13시 5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엔텔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좀 화면이 좀 큽니다. 다른 때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을 때보다 화면이 좀 크게, 왜냐면 사업보고서라든지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드려야 되는, 지금 현재 이 방송은 열공 종목 분석실용 동영상이 아니라 실전 종목 동영상 분석실이기 때문에 시간도 길지만 무엇보다도 화면을 좀 크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PC를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용량이 크기 때문에 모바일로 보신다면 가급적이면 와이파이로 봐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엔텔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다산 네트워크스를 써드렸어요. 다산 네트워크스. 자,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키포인트는 뭐였죠? 말 그대로 모바일 백홀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모바일 백홀뿐만 아니라 그 네트워크 장비들이,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반도체도 웨이퍼부터 시작해가지고 패키징 후 마지막 테스트까지, 그죠?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통신에도요,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은 아니지만은 순위가 있습니다. 선순위와 후순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용 장비나 부품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먼저 움직이고요.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처럼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후순위에 속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후순위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엔텔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와 함께 통신 장비에 뭐가 있죠? 바로 뭐가 있죠? 보안. 보안 장비와 보안 솔루션이 가장 후순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해서 다산 네트워크스나 엔텔스, 그 다음에 보안 장비 업체인 윈스와 같은 종목은 좀 5G 다른 애들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도 보면요, 꼭 한 템포나 두 템포씩 늦게 발동을 보이는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그 SMW 아시죠? SMW인가요? SMW가 아닌데 뭐였죠? 기억이 안 나. 그냥 이노와이어리스로 할까요? 이노와이어리스, 그냥 이노와이어리스 간단하게 했습니다. 2017년도에 큰 폭으로 오르고, 그죠? 2018년도에 좀 줄어들었다가 요 최근에 다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를 원래 설명하면 KMW죠? 죄송합니다. 왜 이러죠? KMW죠. KMW 2016년 2000 지나면서 2017년도부터 가장 먼저 KMW가 먼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하반기 때 이때까지 1차 파동과 2차 파동의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보통 1차와 2차 대장주라면 3차 때는 거의 대부분 대장주가 바뀌곤 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뭐 여치됐든 간에 이렇게 먼저 일단 기지국용 장비 업체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2012년도에 이렇게 움직였죠. 이때는 3G 붐이었죠. 3G. 자, 그러면은 엔텔스는 어떠냐? 엔텔스를 보시면요, 2012년도에 쉬었어요. 그죠? 쉬었다가 2013년도 뒤늦게서야 발동이 걸려서 그 뒤에 2014년도까지 움직였습니다. 확실히 틀리죠. 확실히 틀립니다. 이거를 이쪽 부분을 잘 봐두시면은 여기 부분 2012년, 13년, 14년까지 보고 그 다음에 보시면 2012년 후반에 먼저 치고 갔고요. 그죠? 그리고 2013년도에 더 강하게 갔다가 오히려 2014년도에 꺾였어요. 꺾여서 쭉 내려옵니다. 그죠? 확실히 엔텔스와 틀리게 생겼죠. 이게 바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튀었다가 이제는 다 수그러들면은 그 뒤에 뭐죠? 엔텔스나 혹은 보안 장비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모바일 백홀이
화끈하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4G 때는 거의 수혜를 못 받았다. 많지 않았다. 수혜가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얼마 되지 않았죠. 얼마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좀 틀립니다. 자, 그러면 엔테스라는 종목을 갖다가 저도 이거 좀 엔테스라는 종목을 갖다 좀 실수를 좀 했어요. 뭐에 실수를 했느냐? 작년에 아마 이맘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맘때쯤인가 해가지고 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이 일단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까지 나온 상태였거든요.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까지 KMW 1차 파동, 그 다음에 여기가 2017년 말에 2차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견고하게 그냥 움직이기만 해줬습니다. 견고하게. 자, 그런데 엔텔스는 어땠습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파동상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이제 3차 파동에서 움직일 때 엔텔스가 좀 움직이겠다. 대장주로는 못 가더라도 좀 움직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작년 중반기에 좀 유의있게 봤지만은 못 가더라고요. 확실히 맨 마지막 끝물에 들어가는 시스템 장비 업체라서 그런지 못 가더라고요. 자, 이 시점을 갖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엔텔스가 어떤 회사냐?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리포트 하나를 준비했어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인데 화면을 좀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게 이 엔텔스라는 종목이요. 통신 솔루션 있죠. 통신 솔루션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과금과 정책 제어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예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자, 기본 인프라 서비스 가입 개통, 고객 관리, 그 다음에 사용 금액에 대한 데이터 추출, 과금 조회, 서비스 품질, 사용 패턴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 OSS 등을 공급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요금제 다 똑같지 않죠? 어떤 분들은 무제한 요금제, 뭐 5구 요금제,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10만원짜리, 어떤 분들은 4만원짜리, 데이터는 뭐 3기가, 뭐 1기가, 다양할 겁니다. 그죠? 다양합니다. 자, 이거를 갖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기가를 썼잖아요, 제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속도가 줄어들죠. 그 속도가 뭐 예전에 3G급인가? 그런 식으로 줄어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몇 기가를 쓰고 이런 것들, 저는 SK텔레콤을 쓰는데 KT나 아니면 LG U+에서도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몇 기가를 썼는지를 갖다가 거기 그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내 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급해주는 회사가 바로 엔텔스라는 회사예요. 아무래도 장비들 있죠. 네트워크 장비, 5G, 뭐 기지국 장비, 무슨 장비, 그 다음에 통신사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지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솔루션이죠. 최적화 솔루션입니다. 말 그대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이 사용자 패턴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유민 아빠라는 사람은 하루에 몇 기가 정도를 사용하는데 혹은 몇 메가 정도를 사용하는데 주로 어디서 사용을 하고 어떤 서비스에 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대에 주로 많이 이용하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이용을 하고 요일별로 어떻고 이런 사용자 패턴,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그리고 그 과금 방식 있죠. 데이터 추출 및 과금 방식이요. 과금까지도 이제 이 엔텔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요. 다양한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서 어디든지 다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히 이게 모바일 쪽에서만 쓴다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모바일 쪽에서 쓴다라는 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 기업의 주요 거래선들 있죠. 주요 거래선들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자, 뭐 그 일반 케이블 TV 있죠. 케이블 방송사. 케이블 방송사들도 얘네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무슨 제3 이동통신 업체들이라고 했나요? 뭐 CJ, 머시게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제3 이동통신들이요. 그러니까 SK, KT, 그 다음에 LG U+ 외에 그
저가용으로 나온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그 모바일 회사들이요. 예, 그쪽 회사들까지도 다 이 엔텔스 그리고 케이블 방송사 있죠. 케이블 방송사라든지 아니면 홈쇼핑 방송사들까지도 이 엔텔스에 요 통합 운영 지원 솔루션을 갖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다 합쳐가지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예요. 1위 업체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는 쓸 때만 쓰지. 자, 한 번 탑재를 하면은 뭐죠? 유지보수 정도나 아니면은 중간중간 솔루션을 갖다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은 기능 몇 가지 추가하는 정도 수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왕창 투자를 할 때 엄청난 수혜를 받고 다시 쪼그라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비 업체들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자, 5G는 말 그대로 어마무시한 그러한 통신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들을 갖다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B2B 쪽을 굉장히 통신사들이 요새 많이 보고 있죠. 예, 기존에 4G, 3G나 4G는 개인들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은 5G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등 엄청난 데이터 폭증 시대에 도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과금, B2B용 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된다면 엔텔스도 말 그대로 엔텔스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요. 예. 해서 그에 따라서 이런 그 데이터의 혼잡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부하를 분산시키는 솔루션이죠.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를 합쳐진 겁니다. 예,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바로 이 엔텔스를 5 시장에서의 5 시대에서 있어서 최고의 그러한 이 소프트웨어 관련 시스템 관련 업체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미국 등 삼성전자 무선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확대 시 동사 수혜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몰랐습니다. 자,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보여. 이에 따라 동사의 경우도 삼성전자 향 통합 운영 지원 솔루션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혜가 기대된다. 자, 저는 SK텔레콤은 엔텔스 걸 씁니다. 예, 그리고 KT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KT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KT, LG, U+까지는. 근데 굉장히 많은 거래선을 두고 있어요. 국내에서. 예. 그런데 아무튼 간에 삼성전자향 네트워크 시스템의 이 OSS 시스템 솔루션을 갖다 공급한다라는 거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죠? 예. 이거의 최대 수혜주들이 뭡니까? 바로 OE 솔루션하고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OE 솔루션과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뭐야? 이러면 이제 KMW 정도 이렇게 부각되는데 KMW는 저는 안 쳐주거든요. 왜냐면 앞에서 이미 다른 쪽으로 기지국 쪽으로 국내에서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기지국 안테나 쪽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때문에 또 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OE 솔루션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요 두 종목만 봤었는데 플러스 알파로 이제는 엔텔스도 넣어야겠습니다. 예, 엔텔스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함께 한국전력 등 사물인터넷 관련 성장 가시화될 듯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 시티죠. 스마트 시티. 예. 얘네들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계속 반복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얘네들의 솔루션이 그만큼 이쪽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전력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 구축 중에 있으며 디바이스 연결부터 빅데이터 분석, API, 시각화 등 에코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통합 사물 인터넷 서비스 환경도 구축 중이다. 굉장히 큰 거죠. 예. 근데 이것도 한번 공급하면 끝납니다. 제2의 스마트 시티, 제3의 스마트 시티, 제4의 스마트 시티.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겠죠. 그죠? 한두 개하고 끝나버리면 수혜가 그냥 거기서 딱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5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엔텔스. 자,
네트워크 장비나 아니면 기지국 장비들이 다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엔텔스가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 보면요. 당연히 작년까지 실적은 별로 볼 필요가 없죠. 예,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얘네들은요. 그러다가 뭡니까? 본격적으로 솔루션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아마도 스마트시티, 기존에 없던 스마트시티에다가 삼성전자향 솔루션 공급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것보다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자, 1000억입니다. 1000억. 제 기억으로 엔텔스가 1000억 원을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3년, 14년, 15년도에도 600억, 600억대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70억대가 최고치였어요. 예, 70한 5, 6억 원 정도가 최고치였습니다. 그 이상 간 적이 없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만큼 굉장히 큰 그러한 기회로 엔텔스에게도 작용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가장 후순위에 위치한 수혜주이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하이투자증권, 이거 하이투자증권 리포트거든요. 하이투자증권에서 해당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볼만하지 않을까,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의 강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종목일수록 자본금을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언제적 거냐면은 지난 2018년 3분기 사업보고서예요. 자본금 변동 사항을 좀 보시면요. 자, 2007년도에 유상증자 일반 공모 했고요. 2012년도에 신주인수권 행사, 신주인수. 이거는 제 기억으로 아마도 상장하기 전에 물고 들어온 물량들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상장하기 전에 물고 들어온. 이게 엔텔스가 보시면 2017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2017년부터 이렇게요. 예, 2012년도에 무상증자를 했죠. 그리고 그 뒤로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해가지고 전환사채 쭉 나옵니다. 그런데 깔끔해요. 얘네는요, 자본금을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보다 굉장히 기업 내용이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부채 비율이 얘네들 거 그냥 제가 사업보고에서 안 찾고 그냥 간단하게 이쪽 걸로 보여드릴게요. 부채 비율이 20-30%대예요. 20-30%대입니다. 자, 요거 연결 기준인데 아마도 2018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 가면은 더 없을 겁니다. 현금 거래가 굉장히 많거든요. 얘네들이 솔루션 기업이다 보니까 해서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다라고 알고 있고요. 보통 3-40% 이내, 부채 비율이 3-40% 이내라는 거는 주거래 은행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뭐냐면은 얘네들도 뭐 어음 같은 거래도 하고 이렇겠죠. 그죠? 일부는. 그죠? 예. 어음인가요? 어음은 하여튼간. 예.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원활하게 뭐 이렇게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부 대출을 좀 쓰면서, 단기 대출을 쓰면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보통 20%에서 보통 3-40% 이내, 부채 비율이 3-40% 이내인 기업들은요, 대부분 다 그렇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주거래 은행과의 관계 때문에 해준다라는 걸 예전에 그 재무 쪽에서 일하시는 분께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지네들이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주는 거라고. 예, 그 정도로 회사 내용이 상당히 좋고요.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SK텔레콤이 2대 주주예요. 예, 6% 정도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다만 문제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적어요. 자, 6%와 7%, 13%에다가 하면 34%, 34.5% 정도만이 35% 정도만이 이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 지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타가 65%, 개인 투자자가 65%예요. 그런데 엔텔스 투자자들이 원체 강성들입니다.
이 원체 강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량을 안 내놔요, 잘. 이 거래량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거의 안 늘어납니다. 씨가 마른 종목이에요. 예, 예전부터 유명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안 튀어. 이거 굉장히 많이 튀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요. 거래량은 35만 주, 20몇만 주, 100만 주 넘어가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전에 사물인터넷에 테마주를 엮여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튀었었어요. 예, 거래량이 좀 튀었었습니다. 이때 당시. 요때 당시 거래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 주 이상 터져본 적이 100만 주 이상이 요때만 좀 이렇게 좀 터졌었고요. 그 전으로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적이 없습니다. 예, 특히 최근 보세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예, 그만큼 강성 주주가 많다. 회사를 믿고 기다리는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엔텔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봐드렸어요. 예, 봐드렸고 자 이게 지금 거래선이 여기 리포트는 안 나오네요. 꽤 많은데 뭐 CJ 헬로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꽤나 많아요. 제 예전에 꽤 많은 우와 여기도야? 우와 저기도야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래선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아무튼 엔테스를 그런 의미에서 봐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자, 그래야 되는데, 주가를 보면요. 지난 10월 달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죠?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11월 달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다시 12월 말부터 1월 초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장기선에 딱 뭐가 됩니까? 예, 붙들어 맺었어요. 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빵빵빵빵 하고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기대감이죠. 아직까진 기대감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KMW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KMW 그 옛날 주가가 2017년도에서 2016년도에 시작할 때 주가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2017년도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주저앉고 또 가다가도 주저앉고 가다가 주저앉죠. 이게 뭐죠? 예. 이게 뭐냐면요. 간단해요. 기대감만 있으니까. 기대감만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엔테스처럼 뭡니까? 혼합배열이죠. 혼합배열로 보면 됩니다. 그만큼 주가가 이 자리에서 여기는 진짜 완전 바텀이에요. 예, 9,000원 만원은 정말로 바텀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밀립니다. 웬간에서는 안 밀리는 그런 자리고요. 그리고 밀려서도 안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완전히 물론 뭐 예전처럼 뭐 5,000원까지 내려가지 말라는 법 없다라고 내릴 수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만큼 너무 뻔한 종목이기 때문에 놔두질 않죠. 이 이상 떨어지기를 놔두질 않을 겁니다. 예, 해서 뭐 원래는 9,000원 만원인데 이런 종목 잘못 건드리면요 또 어느 세월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허송세월 보내듯이 힘든 그런 시점을 보낼 수가 있어요. 정말 힘든 시점을. 그래서 아무렇게나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예. 그래서 이거 간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건드리느냐? 원래 원칙상 혼합배열을 돌파할 때 건드리는 겁니다.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러나 혼합배열을 돌파한다. 자, 혼합배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카페를 만든 뒤 2주도 채 안 됐는데 그 2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왜 이렇게 혼합배열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오는지 혼합배열에 대해서 유독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혼합배열은 절대 차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 차트로 갈 자리를 갖다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99%. 근데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갈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는 재료나 회사의 명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산업의 펀더멘탈, 산업 테마의 펀더멘탈을 분석하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2019년도에 5G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회사에서 밝혔죠. 그죠? 2020년부터 전국구로 이제 확대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시작이 될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맞죠? 예. 정부와 SK, LG, KT 다 모두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시스템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뭐라고 했죠? 5G로 전환되면 모든 유무선 통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둘씩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럼 실적이 분명히 2019년도, 만약에 이전에 2018년도에 갔을 때는 허수였구나라는 거를, 물론 저도 여기서 속았습니다. 속았어요, 여기서. 예, 저도 속았습니다. 저도 실수했어요. 예. 그러나 2019년도에 혼합 배열을 돌파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때 뭡니까? 이건 허수가 아닐 가능성이 적어도 이때보다는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자, 맞고 떨어지죠. 이럴 때는 이제 주봉이나 분봉을 보고 많이 체크하는데, 주봉이나 월봉보다는요, 혼합배열이기 때문에 분봉에서 많이 알려드렸던 뭐 30분봉을 보고 혹은 60분봉을 보고 조정 시에 여기에 지지받을 때 어디서 180분선이나 216분선에서 지지받은 후 터닝 해줄 때, 요런 흐름이 나올 때 잡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탐하는 흐름. SK 네트워크스 보셨죠? 예, SK 네트워크스 카페에 올려드렸습니다. 동영상. 끊임없이 탐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흐름. 이러면은 여기 첫 번째 양봉 있죠? 첫 번째 양봉이자 뭡니까? 전 고점이자 첫 번째 양봉. 첫 번째 양봉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요런 흐름이 나온다. 얼마나? 최소한 2주에서 3주가량이 나온다. 이러면은 돌파할 걸 기대하고 한번 잡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딱 떨어뜨린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혼합배열은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 다시 1, 2개월 혹은 2, 3, 4개월 뒤에 올라오기 때문에 물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재수없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 기간 동에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 나면 되는데. 예, 원래 제 마인드가 원래 이래요. 예, 실제로 매매할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 놓쳤다 이러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기다려 보는 거죠. 2, 3개월 정도. 1, 2개월에서 많으면 3, 4개월 정도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파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아예 안전하게요. 확실히 올라타서 여기 선을 13,000원을 확실하게 지지해 준다. 2, 3일, 하루 이틀간 지지해 준다. 혹은 강하게 올라탄다. 얼마나? 거래량이 이거 몇 주인가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거. 예, 10만 주, 예, 뭐 10만 주 정도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쭉 올라탈 때, 거래량 터질 때, 요때 잡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11선이고 21선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게 최고예요. 예, 지켜보는 게 최고입니다. 혼합배열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엔테스라는 종목을 예전부터 많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2017년에도 지켜보고 작년에도 두 차례 걸쳐서 연초와 그 다음에 지난 5, 6월 달에도 보긴 했는데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렀구나. 확실히 일렀구나. 어차피 2019년부터 시작한다는데 뭐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19년도부터 주가가 가지 장비주들이 2차 파동 났다고 그래가지고 얘까지 같이 간다라는 거는 내가 오판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매수 전략은 그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엔테스라는 종목이에요. 5G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3G전자, 예, 이런 것들 뭐 스몰셀이죠. 스몰셀. 예, 이노 와이어리스처럼, 예, 이노 와이어리스처럼 이 스몰셀, 그 다음에 그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서진 시스템이 오이솔루션보다 왜 이렇게 못한지,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그렇게 많이 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간 건 아닙니다. 많이 간 건 아닌데 장비주들은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많이 반영을 했다. 서지 시스템이나 오이 솔루션은 반영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예. KMW라든지 아니면 이노와이어리스 그다음에 뭐죠? 대한 광통신. 예. 대한광통신 보세요. 대한광통신. 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만큼 높은 밸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실적 조금이라도 분기별로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덜 나오면 훅훅 빠집니다. 왜? 너무 많이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앞서서 오른 애들의 한계죠. 그죠? 장비주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상보다 적다, 조금이라도 적다 이러면 확 빠집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는 뭡니까? 그만큼 매력적일 수 있다.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이게 순환매를 통해 가지고 매수하는 방법이고요. 다음 차수에는 뭐가 올라갈 것인지, 어떤 섹터, 같은 5G 장비주, 관련주, 수혜주라고 해도 어떤 종목을 할지 이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종목을 뽑아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정배열 이런 종목 노립니다. KMW도 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제 아직 전혀 별로 거의 시세가 없는 장기선에서 시작되는 종목을 갖다가 공략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선호해요. 엔텔스 같은 거. 예. 그래서 KMW, 대한광통신 뭐 이런 종목들 저한테 이제 막 문의를 주신다고 이러면은 좋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도 맨 끝에는 좀 말끝을 흐립니다. 정배열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 깨짝했다가 확 하고 죽기 때문에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엔텔스나 뭐 다산 네트워크스 아니면은 뭐 이런 보안 관련 장비주라든지 이렇게 후발주자로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뒤늦게서야 이제 수혜가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 이런 거는 이제 장기선에서 지금 시작하거든요. 역배열 아니면 혼합배열에서. 그런 경우는 적어도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 전략을 이렇게 코멘트 해드리는데 얘네들처럼 약간 좀 뒤끝을 흐리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선호합니다. 네, 그런 걸 선호합니다. 백날 저한테 이런 종목 물어보셔야 항상 뒤끝을 흐려요. 뒤끝을 항상 흐립니다. 자,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돼요. 뭔가 항상. 예, 제가 이거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막 콘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막 콘덴서 최근에 어디 분석글인지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동영상일 거예요. 삼성전기 얘기하면서. 그죠?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방송, 그 방송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거기다가 대놓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막 콘텐츠에다 얘는 MLCC만 가지고 가기 힘들어요. 뭔가 새로운 게 하나가 나와야 돼요. 뭐예요? 이건 뭐 주주님이 들으면 좀 뭐라고 하실 텐데, 얘네들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장 증설. 그러니까 지금은 한계치예요. 어차피 이거. 기존 공장으로는 한계치입니다. 너무 오버해서 올랐죠. MLCC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오버한 거 그만큼 빠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거 오버를 갖다가 상쇄하려면 뭐예요? 주가가 그 오버치보다 더 많이 빠지는 거. 아니면 그 오버치에서 플러스 알파 증설하는 거. 그럼 증설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그럼 매출 볼륨이 커지잖아요. 그럼 주가 반등에 어느 정도 그런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제가 그런 식으로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사막 콘덴서 보니까 여기 제 뒤에서 인포에가 그 사막 콘덴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그래서 공장 증설인가 뭔가를 봤어요. 하고 있는데 코빠 공장 증설 나오잖아 이랬거든요. 공장 증설 나오니까 아마 이걸 겁니다. 14%? 장중 14%에 플러스 12%에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거 만약에 없었으면 계속 지지부진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반등하느냐? 글쎄요, 삼성전기가 저러고 있는데 아직 반등하기는 좀 뭐하지 않을까? 삼성전기는 같이 봐야 되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삼성전기가 반등하게 되면 사막 콘센서도 분명히 반등할 때 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시원스럽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해소해주는 거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배열은 어렵습니다. 정배열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또한 실수도 굉장히 잦은 편이고요. 정배열 종목은. 그래서 예전부터 인프라 회원님들한테는, 그리고 대형 사고도 이런 데서 좀 나왔었어요.
사고 친 것도 이런 종목들, 이 정배열 정배열 종목 쪽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이거 얼마야? 1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빠졌네. 4만 7천 원까지 빠졌네. 50% 넘게 60% 빠졌네. 고점 대비 겁나 싸네. 이거 앵커링 효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보지 마시라고. 이거 보지 말고 차트 조금만 길게 늘려보면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엄마야, 이거 뭐 1,000원짜리 종목이 11배까지 올라갔다가 빠진 거였네. 아직도 저 밑바닥 대비 해서는, 저 밑바닥 대비해서는 얼마예요? 5배, 6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시세라는 게요, 보통 10배 안팎 오르면요, 끝난 거예요. 열의 몇 종목은 끝난 겁니다. 열의 9개는 끝났다 보시면 돼요. 90% 이상은. 10배 오른 100개의 종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95개 이상은 그냥 그걸로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주가라는 거. 그게 개별주든 개별 재료주든 테마주든 이런 성장주든 간에 일단 10배 파동 나왔다. 이건 끝난 겁니다. 그냥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 긴 조정 나온다. 다시 가더라도, 언젠가 다시 가더라도 긴 조정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러면서 여기는 안 보시고, 나는 여기서 저점에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거 반등 나면서 여기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빠져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말씀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를 보고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엔텔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실전, 이거는 실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실전 집중 분석실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제가 강스텐바이오텍을 여기다 한번 올려드렸어요. 올렸다가 이쪽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전 집중 분석실에 종목별로만 해드린 거는 이제 딱 2개째 종목이에요. 딱 2개째 종목. 하나는 강스텐바이오텍,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엔텔스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엔텔스 종목이. 자, 강스텐바이오텍 한번 점검 한번 해봐드릴까요? 강스텐바이오텍. 자, 강스텐바이오텍 뭐라고 했습니까? ISC 패턴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꺾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땐 51%, 상승 가능성 49%, 꺾일 가능성 51%라 본다 했어요. 일단 꺾였습니까? 안 꺾였습니까? 지금 봐서는 애매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높아졌어요. 61% 정도까지는 줘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선을 깨버렸거든요. 그죠? 아직 5주선 위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꺾였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좀 애매한 그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딥니까? 일단 10주선까지 나가리가 나면은, 그리고 20주선까지 나가리가 나면은 그때부터는 주주님들이 골치 아파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월봉에서 10개월선 16,000원 부근, 16,000원 부근이죠. 16,000원 부근. 요 자리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17,000원 정도까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하로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켜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툭 나왔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잡아보는 전략도 취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시장을 봐가면서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두 번째 엔텔스라는 종목까지 한번 해봐드렸습니다. 엔텔스까지. 실전.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달에 적음은 한 2-3개에서 많으면 한 4개 종목에서 한 6개 종목까지 이쪽 실전 집중 분석실에다가 이제 종목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실전 종목 코멘트에다가 어떻게 강스텐 바이오텍 저번에 올려드렸죠. 근데 여기까지 자리까지 왔네요. 반등하는 거 한번 잘 보자고요. 아니면 엔텔스 종목 뚫었죠. 뚫었으니까 저라면은 뭐 이런 자리 이제 여기를 마진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써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리딩을 하고 뭐 매도까지 봐드리고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본인 마음이죠, 뭐 그걸.
예. 그러나 질문을 주시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 저라면은 여기서 그냥 팔 것 같은데요. 혹은 뭐 가져갈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제가 카페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전체 종목 분석실 이걸 공부하세요. 시황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장중 코멘트, 경제 이슈, 테마 이슈 이런 것들로 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테마 밸류에이션, 열공 분석실, 열공 기술적 분석실. 예. 여기서는 뭡니까? 장기성 공부하세요. 꾸준하게 계속 차트 올려드리고 설명드리고 때로는 또 동영상으로 설명드리고 하면서 계속 올릴 겁니다. 이쪽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매매는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전혀.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 안 들었더라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 매매 하셔야죠. 이걸 이용하셔서. 당연합니다. 그런데 꼭 제 종목을 갖다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이쪽도 좀 봐주십사. 그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돼 안 갈 가능성 높아요. 꼭 이렇게 찝으면은 잘 안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제가. 근데 또 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또 가는 종목들도 많아지니까 이쪽을 잘 이용해 보십사라는 취지에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이쪽 부분에 올라오는 거 공부용으로도 좋고 실전 매매로 본인이 맞는 종목, 본인이 원하는 자리, 잘 보는 자리 이런 조건들이 전체적으로 다 맞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 되게 공부거리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공부거리로만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저한테는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엔테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